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중에서 장보고와 대조영입니다. 바다의 왕자 장보고, 발의 대조영, 이 두 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먼저 장보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보고도 굉장히 유명하죠. 청해진을 설치하고 이제 당나라와 신라의 무역을 주도를 했고, 그리고 해적도 소탕했고, 이러한 공이 있어서 굉장히 그 지역의 호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요.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보고는 원래 당나라에서 처음에는 활동을 했대요. 근데 이 당나라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신라인들이 차별받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신라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 라고 다짐을 해서 신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장보고는 당시 신라의 김헌창의 난이라는 반란이 일어났었는데요. 김헌창은 이제 자기 아빠가 왕위 계승 서열에서 밀려난 거를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인데, 이 김헌창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신라가 이제 그 반란을 진압하고 하느라고 재정적으로 좀 적자가 있어서 이 장보고한테 도움을 받아서 장보고가 그때 이제 위상이 좀 올라간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장보고가 이제 청해진에 무역기지 건설도 승인을 받을 수가 있었고, 그 청해진 대사라는 직책을 장보고를 위해서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청해진 대사에 임명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장보고는 뿐만 아니라 신라의 왕위 계승에도 이제 간섭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흥덕왕이 적장자가 없이 죽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김재룡이라는 사람이 희강왕인데, 김재룡이 김균정을 죽이고 나서 왕이 돼요. 이게 김균정의 아들이었던 그 김우징이라는 사람이 장보고한테 의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김우징이 왕이 되지는 않고요. 그 다음 왕이 이제 김명이라는 사람인데 민해왕으로 즉위를 해요. 이 사람이 이제 이 희강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김우징이 이 장보고의 도움을 받아서 그 김명을 제거를 하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이제 장보고하고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김우징의 아들과 장보고의 딸을 결혼시키겠다는 약속을 해요. 그런데 이제 김우징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문성왕이 이제 되었는데, 이때 좀 귀족들의 반대도 있고 해서 장보고의 딸과 결혼을 못해요. 그러니까 장보고가 약속을 이걸 안 지킨 거에 대한 불만을 막 품고서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이게 바로 장보고의 난이고요. 이 장보고의 난을 계기로 결국에는 청해진은 폐쇄를 하게 되었고 장보고의 위상도 뚝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대조영입니다. 발해 대조영, 발해를 세운 대조영인데요. 우리가 발해를 이야기할 때 꼭 이야기해야 하는 게 남북국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남북국이라는 용어는 유득공의 발해고라는 데서 처음 이제 사용이 되었고요. 그 전까지는 약간 발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의 그런 정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 조선 후기 유득공의 발해고에서 처음 언급이 되면서 발해를 우리 역사로 이렇게 끌어오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전까지는 통일신라만 우리의 정통이다. 그러니까 발해라는 국가가 있었지만 우리의 그런 정통 국가는 아니고 통일신라만 이제 정통 국가다라는 거였는데,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아예 사용을 해서 이걸 하나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발해하고 통일신라가 같이 우리의 정통 국가다라고 이제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시기를 통일신라 시기라고 부르는 것보다 남북국 시기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요즘의 입장입니다. 이 발해를 어떻게 이제 건국했는지 봐야 하는데요. 당시에 이제 고구려가 멸망을 하고 그 지역을 당나라가 좀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거란족이 있었거든요. 당나라가 이 거란족을 좀 가혹하게 통치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진충이라는 거란족의 한 사람이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켜요. 이때 이제 고구려하고 말갈의 유민들이 대거 이탈을 하게 되고 요 사이에서 대조영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조영은 동모산에 가서 나라를 하나 세우게 되는데요. 그게 처음에는 발해라고 하지 않았고 진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당나라로부터 발해 군왕이라는 그 칭호를 획득하게 되면서 책봉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발해라는 국호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발해를 지금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서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발해를 가져와야 되다 보니까 고구려와 유사성이 너무 많고 발해 내에서도 자기들이 이제 고구려를 이은 나라라고 했던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까지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그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발해라는 국가는 우리가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하는 나라고 우리가 반드시 우리 국가라고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영상은 바다의 왕자 장보고 발해 대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